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세상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이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전이 아주 위태위태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CNN은 미국 시간으로 26일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근처 폭격에 따른 화재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력망에서 완전히 차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 영향으로 발전소와 외부를 연결하던 마지막 송전선이 훼손된 겁니다. 이 자포리자에는 송전선이 총 4개였습니다만은 3개는 이번 전쟁으로 훼손돼 가지고 이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포리자에서 가동 중이던 2개 원자로와 우크라이나 전력망 연결이 차단됐고, 이 자포리자 지역 전력 공급도 그 즉시 중단됐습니다. 만약 이 자포리자 원전의 가동이 중단되면 방사능 물질이 누출될 수도 있어서 유럽 사회 전체가 큰 위기를 맞을 뻔했습니다. AP통신도 원자로 냉각을 위한 전력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악의 원전사고 원인이 되는 원자로 노심용융, 그러니까 이 멜트다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 원전 단지에서 사용 후 핵 연료봉을 냉각하는 저장수조 역시 폭격에 매우 취약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용 후 핵 연료봉은 일정 기간 동안에 강한 방사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장시설 밖으로 유출되는 경우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차단됐던 2개 원자로 가운데 1개의 연결이 복구되면서 지역 전력 공급도 재개됐다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심야 연설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에 마지막 송전선이 훼손돼서 사상 처음으로 자포리자 원전이 멈춰섰으며 디젤 발전기를 즉각 가동해서 발전소 자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방사능 재난의 한 발짝 앞으로 몰아붙였다, 이렇게 러시아를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전 세계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디젤 발전기가 가동하지 않았다면, 발전소 직원들이 전력 차단에 즉각 대응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미 방사능 사고를 감당하고 있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원전 전력망 이 단절 사태에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자포리자가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 그러면서 러시아가 자포리자에 오자마자 우크라이나, 유럽 전 세계가 상상도 못할 원자력 재난 우려에 몰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도 러시아가 원전의 전력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려 했다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는 러시아가 원전의 전력을 크림반도 같은 이 러시아 점령지로 가져가기 위해서 전력망 교체를 계획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CNN은 미국 시간으로 지난 22일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기업인 에너르고아톰의 CEO인 페트로 코틴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러시아가 자포리자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전력망을 전환하려면 전력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고 우크라이나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라인을 완전히 차단한 다음에 진행돼야 하는데 러시아가 지금 무리한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지아 원전에 포격을 가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우크라이나 부대가 송전선을 훼손한 뒤에 전력을 끊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포리지아 원전의 상황이 위태위태해지다 보니까 이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단지에 남은 우크라이나 국적 직원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CNN 방송이 미국 시간으로 26일 보도를 했습니다. 단일 단지로는 유럽 최대인 자포리자 원전의 직원 수는 전쟁 이전에 약 11,000명 정도였는데 이 전쟁 발발 이후 직원들이 떠나면서 일부만 남았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잔류 인원의 정확한 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원전에 남아 근무 중인 다리아라는 이 가명의 우크라이나인 직원은
CNN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2주간 직원들이 미친 듯이 빠져나갔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속 부서엔 10에서 한 15%의 직원만 남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우크라이나 직원 엘레나는 이미 떠났는데 그는 이 원전 인근 마을이 포격을 받자 탈출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엘레나는 너무 무서웠다 그러면서 주둔 중인 러시아군 탓에 직원들이 공포에 질려 있다라고 해상했습니다. 특히 기관총으로 무장한 러시아 군인들이 밤이 되면 종종 술에 취해가지고 허공을 향해 총을 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전을 떠나기 직전에도 우크라이나 직원 한 명이 살해됐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전을 빠져나온 이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위원인 드미트로 루비네츠 의원은 러시아군이 원전을 차지한 이후에 우크라이나인 직원 3명이 살해가 됐고 최소 26명이 정보 유출 혐의로 구금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에너고아톰의 코틴 대표도 CNN에 매일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남은 직원들은 악조건 속에서도 계속 일하는 진짜 영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코틴에 이어서 러시아군이 2개의 터빈 홀에 20대의 트럭을 배치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 트럭 안에 폭발성 물질이 있는 듯한데 이는 정말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CNN은 실제로 소셜미디어에서 돌고 있는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최소 5대의 차량이 발견되었는데 일부는 러시아를 지지하는 표식인 Z가 새겨져 있었고 이 근처에는 텐트 비슷한 구조물과 운반대 여럿이 놓여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차량들이 세워진 곳은 원자로에서는 약 130m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이 자포리자 원전의 탄약과 군사장비를 저장한다고 비판하고 있고 러시아는 원전에 있는 군사장비는 단순 경비를 위해서 배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이 자포리자 원전에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심리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리아는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 그러면서 원전에서 정말 중요한 건 장비가 아닌 사람인데 이 위험 신호라든지 문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대처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우크라이나 군대인데 문제는 우크라이나군이 가까이 오면 러시아군이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사회에는 현 상황이 얼마나 일촉즉발의 위기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칫 군사 충돌 과정에서 원전 시설이 파괴라도 된다면 이 체르노빌 사태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국제사회도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나서봅니다만 결과는 신통치가 않습니다.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가운데 양측 모두 국제 원자력기구 그러니까 IAEA의 사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프랑스 이사 방송과 인터뷰에서 매우 빨리 그러니까 자포리자에 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원전 단지 주변을 비무장 지도를 설정해서 관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 원전 안전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한 세르게이 람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도 자포리자 원전 안에 러시아군이 있어야지 1986년 체르노빌 원전에서 벌어진 것 같은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포리자 원전은 지난 3월 초에 러시아군이 장악을 했고 그 뒤로 수시로 원전단지 부근에서 포격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전 과정에서 이 폭탄 파편이 원전의 경납 건물 표면으로 튀는 일이 있었고 단지 내 훈련센터에서 화재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포격전에 대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핵 재앙을 일으킨 후에 우리 탓으로 덮어 씌우려고 포격을 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를 겪은 나라입니다. 당시 방사선 물질이 바람을 타고 유럽 거의 전역으로 퍼진 바 있습니다. 만약 자포리자 원전에서 이 방사능이 유출된다면 이는 고스란히 우크라이나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원전을 포기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주장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단지 내에 미사일 발사대 등을 설치해 놓고 원전을 방패 삼아 공격하는 더러운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문제는 원전 구조물이 항공기 충돌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하지만 냉각 장치를 돌리는 전력 공급 시스템에 트러블이 생긴다면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무리하게 이 전력망을 러시아 점령 지역으로 돌리려고 시도하다가 이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자포리자 원전이 러시아의 인질이 된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푸틴의 각성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초조하게 자포리지아 원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